김종현 교수님 나오셔서 한반도 건강 공동체를 위한 남북 전통의학 인력 교류 협력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간략히 김종현 교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경희대학교에서 학사, 한의학 석사 그리고 한의학 박사를 취득하셨고 현재 가천대학교 한의학과 부교수로 역임하고 계십니다.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아,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가천대학교 한의과대학 김종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그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 앞서 말씀하신 여러 선생님들에 비하면 제가 그 경험이나 식견이 그렇게 폭이 넓지 못합니다. 그래서 좀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아마도 다른 분야에 비해서 한의학 분야, 전통의학 분야에 대해서는 아마 그렇게 많이 알고 계시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남북의 전통의학이 어떤 공통점,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교류 협력하기 위한 방안, 아이디어 수준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먼저 남북 전통의학이라고 하면 뭐 남한에서는 한의학이라고 부르고 북한에서는 예전에는 동의학, 현재는 고려의학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남북한의 전통의학은 분단 이전까지는 사실 나눠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고 어, 그렇기 때문에 교류에 있어서도 상당히 유리한 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70여 년이 지나면서 현재는 좀 차이가 나고 있는데요. 차이가 나고 있는 점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개념적으로 봤을 때는 남한의 경우 한의학이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의학 전반에 걸쳐서 교류를 통해서 어, 이제 확장이 되어 왔고 또 그 중에 또 우리 풍토나 사람에 맞게 발전이 되었다고 보고 있지만 북한의 경우에는 한반도에서 이루어진 연구 혹은 문헌 그 안에 있는 치료법만을 전통의학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념적인 데서 공통분모가 조금 줄었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보다 더 큰 거는 일단 제도와 정책 분야의 정책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벌어진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남한의 경우에는 지금 의료 체계가 이원화되어 있는 반면에 북한은 동서 협진으로 진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차이는 그 협진 과정에서 쓰이는 용어들이라든가 치료 대상, 치료 방법 이런 것들이 차이가 많이 나고 있고요. 그래서 남북의 전통의학 연구하는 사람들이 서로 대화를 하더라도 이것이 정확하게 무엇을 가리키는지 일단 용어부터 정립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북한이 이제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면서 어, 의료 분야에 있어서 전통의약품을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전통의학 관련된 의료기기도 상당히 개발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새로 개발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들은 남한의 의사들은 알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교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교류 협력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뭐 가볍게 목차를 보여드리면 교류에 대한 거는 일단 이질성을 갖고 있는 부분을 확인을 하고 그것들을 이질성을 좁혀갈 수 있도록 서로 왕래하는 부분을 얘기한 것이고 해협력은 그 이후에 공동으로 산업화할 수 있는 부분 어떤 사업화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아이디어를 몇 개 그냥 제시를 해본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위해서 평소에 준비해야 될 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런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교류를 해온 그동안의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나열을 한 것인데요. 보시다시피 99년부터 2009년까지는 그래도 꾸준하게 왕래가 있었고 학술 토론회나 방문 등이 이루어졌습니다만 제가 일부러 이 부분을 잘라온 게 아니라 그 이후에는 지금 없습니다. 한의사협회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뭐 부분적인 교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공식적인 수준에서 없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몇 차례 또 그 중에도 사업 추진을 검토했으나 실제로는 실행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류에서는 먼저 연구 분야에서 서로 상호 연구 인력이 서로 방문하여서 현황을 파악하는 게 우선이 되겠고요. 안타깝게도 한의계에서 아직 그 고려의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준을 가지고 있는지
연구 방법론, 인프라, 인력, 예산 등에서도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부터 일단 파악을 해야 되고, 또 교류를 계속해서 증진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지원의 종류나 그다음에 그 학술 교류가 지속되지 못하고 있는 요인들에 대해서 파악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주요 연구시설을 먼저 방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북한 같은 경우에 가장 큰 고려의학 기관으로, 연구기관으로는 고려의학 과학원을 들 수 있고, 남한에는 한의학연구원, 향의학진흥원 등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서로 방문을 한 이후에 연구 세미나나 학술 대회를 개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2010년 이후에는 그마저 있던 세미나가 지금 단절이 된 상태이므로 이것부터 먼저 열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제 전략 행동 방안 중에 제3국 연구기관, 제3국을 통한 우회로에 대해서 언급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가장 유력한 후보 중에 하나는 중국의 연변주 민족의학연구소, 조의학연구소라고 하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전통의학 연구소들 중에 특히 소수의학 연구소들도 각각으로 개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연변주 민족의학연구소는 조의학 연구소라고도 하는데 이게 조선의학 연구소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중국 전통의학이랑은 조금 차별화된 조선의학 민족의학 연구소란 뜻이기 때문에 사실상 북한에서 얘기하고 있는 고려의학과 개념이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기 조의학 연구소를 거점으로 삼아서 세미나를 계속 정기적으로 개최를 하고 거기에 남북의 연구자들이 참여를 할 수 있다면 가장 현실적으로 현재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그리고 직접적으로 만났을 때 교류뿐만 아니라 조의학 연구소가 일종의 양쪽 연구 결과들이 모이는 클라우드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육 방면에서도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전통의사들의 임상 역량, 활동, 범위 등에 대해서도 아직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교수든지 학생이든지 행정의 인력 등이 서로 방문하고 왕래하는 기회가 필요합니다. 북한 같은 경우는 현재 11개 의과대학 내에 고려의학부, 그 다음에 남한의 한약학과에 해당하는 고려약학대학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파악해야 될 내용으로는 커리큘럼, 이론, 실습, 교육, 교재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아까 제가 평소에 북한의 한의학 교재를 확보를 해서 확인을 하고 싶어서 여러 가지로 애를 썼는데, 아까 발표 간혹 부분에서 말씀 들은 거 보니까 아마 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그다음에 제도에 있어서도 의사 급수제에 따라서 전통 의사들이 어떠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그다음에 그에 따른 의무, 권한, 면허 취득 상실 조건 이런 것들이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먼저 비교 연구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임상에 대해서는 4가지 정도의 주제를 들 수 있겠는데요. 마찬가지로 치료 기술이 기존 치료법이 공통되는 것들이 많지만 현재 남한에서는 화침, 부항, 이침 등이 예전보다 많이 쓰이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미용적인 측면이 좀 있는데요. 북한 같은 경우에 최근 논문 목록이나 혹은 서적들을 봤을 때는 이것이 오히려 지금 더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새로운 치료법이라고 해서 음악침 치료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만 어떤 진료 지침의 내용이 있는지 비교해볼 필요도 있고, 진료를 기록하는 양식에 있어서도 지금 용어나 여러 부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비교 연구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북한에서 최근 개발된 것으로 보이는 고려 전자치료, 온열, 미약, 저주파, 전기, 자극, 냉증 치료기 이런 것들이 새로 자꾸 나오고 있는데 어떤 것인지 실제로 내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의료기관 같은 경우에 북한에는 지금 고려의학종합병원, 대학병원 내 고려치료과 같은 경우를 주로 방문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아무래도 좀 홍보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보다는 고려병원이나 시군에 있는 인민병원 혹은 진료소 등을 사실 더 먼저 확인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고,
그 각급의 시설, 인력 구성, 진료 체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동서 협진 체계 내에서 전통의학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산업에 있어서도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전통의학 같은 경우는 여러 치료 중재들이 있지만 그 중에 약을 위주로 한다고 보면 약들이 대부분 농산물 혹은 뭐 식물, 동물 같은 천연물들에서 유래를 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떤 식으로 재배하고 유통하고 가공하는지, 그 품질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북한에서 최근에 기성약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남한에서는 주로 탕약으로 택배로 붙여주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북한에서 개발된 여러 가지 저런 기성약들이 기존에 있던 약들도 있지만 지금 제가 예시로 들어놓은 뭐 청궁, 다조, 교감약 이런 것들이 무슨 약재로 만든 약들인지도 지금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리스트를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고, 또 새로 제형들을 많이 개발을 하고 있는데 뭐 쌀왕약, 교감약, 그래서 이름을 보면 대충 어떤 식으로 만드는지 예상은 됩니다만 이것도 정확한 과정을 알 수가 없어서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 행정에 있어서도 뭐 고려의학 지도국이나 예방국 혹은 약재 생산 관리국 등을 방문을 통해서 관련된 내용들을 좀 파악할 필요가 있고, 특히 요즘에 그 이제 다른 루트를 통해서 듣기로는 공공의료에서 그 모두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의료를 하고 있는 혹은 의약품을 구입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전통의학 부분에서 인력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어떤 한방 공중보건이라든가 혹은 의료봉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파악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교류를 통해서 서로 이질감이 있는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하고 어느 정도 좁혀졌다고 봤을 때 이후에 이제 공동으로 해볼 만한 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제가 한 3가지 정도로 구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전통의학 관련된 공용 DB를 만드는 게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유사한 공통점을 많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는 많은 차이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구체적으로는 뭐 용어, 그다음에 약제, 처방, 그다음에 치료 등에 대해서 정보를 탑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지고 나면 그 이후에는 최신의 연구 결과, 치료 결과를 계속 공유할 수 있는 공용 플랫폼을 좀 개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 진료 지침을 개발한다든가, 또는 그것을 통한 치료 결과들을 입력해서 서로 임상 연구를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산업 개발에 대한 부분인데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통의학에서는 주로 천연물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약재를 어떻게 생산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또 한편으로는 남북한 혹은 해외에도 그 자연 기후나 토양에 따라서 생산되는 약재의 종류나 성분 차이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때문에 이것들을 어떻게 생산을 할 것인가, 어디서 생산을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품질 관리를 할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남한 내에서는 생산이 잘 안 되고 북한에서 생산된 약재의 효능이 더 좋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생산 기지를 만든다든가 어떤 생산 시설을 지원한다든가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남북에서 한반도에서는 생산이 안 되는 약물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결국은 이제 남북이 공이 다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약재들인데요. 그 나라들 중에 그 약재 생산을 하는 나라들의 경제적인 그 목적을 위해서 현재 우리나라에도 그 공동 생산 혹은 생산 기지를 개발하려는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중앙아시아나 이런 국가들이 그쪽에서만 생산되는 약재를 우리나라에서 관리를 하고 그것들을 수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공동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남북한이 공동으로 생산 단지를 운영을 하고 또 스마트팜 같은 기술을 이용을 한다면
굳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직접 그 상주하거나 하는 것을 우회해서라도 교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생산된 약재에 대해서 품질 인증이나 이런 사업도 추가로 진행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그때에 생산된 약재를 가지고 의약품이나 혹은 뭐 친환경 제품들 이런 것들 생산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상품화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개발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해외 의료기관 공동 설립에 대한 부분인데요. 최근에 이제 전통의학 관련해서 WHO 회의가 서울에서 있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상당히 많은 국가들이 그 나름의 전통의학을 가지고 있었던 걸 알 수 있었고, 또 서로 교류를 많이 원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북이 직접적으로 직접 교류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면 해외 전통의학 그 기관을 공동으로 설립을 하고, 특히 의료가 취약하고 전통의학에 대한 니즈가 높은 그런 국가들을 연결을 해서 남북 그리고 현지 정부 이렇게 3자 간의 공동 의료기관을 설립을 하고, 전통의사나 행정인원들을 공동 파견하는 방법들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약재 생산 단지 개발하는 사업과 연계를 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 사업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된다면 향후에 공동 연구 시설을 설립하거나 연구 사업을 하는 데에도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준비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이제 전통의학계에서 한의계에서 이렇게 많은 연구가 진행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때문에 사전 준비가 좀 필요한 상황이고, 실제로 교류가 지금 단절된 상태에서 나중에 또 언제 열릴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만났을 때 또 잘못하면 손잡고 사진 찍고 끝나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될 자료들은 어떤 게 있는지 몇 가지로 그냥 요약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용어에 대한 부분, 약물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치료법, 의료기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조사는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여기도 이제 문헌 자료에 대해서 좀 확보를 할 필요가 있는데, 교과서에 대한 부분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논문에 대해서는 고려의학 전문 저널조차도 현재 확보를 많이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외에 뭐 조선의학, 조선약학 같은 데에도 고려의학 관련된 논문들이 실리고, 또 과학원 통보나 기술혁신 같은 기술 잡지에도 실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조사가 필요하고, 또 탈북미 인터뷰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건 그냥 개인적으로 제가 이번 연구를 하면서 느낀 건데, 한의계에서 이제 남북 전통의학 교류 혹은 뭐 북한의 고려의학에 대해서 연구를 하신 분들의 수는 사실 상당히 적습니다. 저를 포함을 하더라도 상당히 적은 수고, 저도 이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왜 이렇게 관심이 적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뭐 그 연구를 좀 확대하고 또 연구 인력을 충당하기 위해서 협회, 뭐 기관, 그다음에 학회 등에서 여러 다각도로 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네, 좀 두서없이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